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출을 더욱더 옥죄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겁고 열기가 식지를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 단계를 좀 앞당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계들 어떻게 또 규제가 강화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어떤 그 골자는요, DSR이라는 것의 어떤 그 규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DSR이라는 것은 D가 대비예요. 우리가 대파면은 빚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S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이 레이쇼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 비율입니다. 내가 빌리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의 양의 레이쇼, 비율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 기준점이 여러분의 1년간의 총소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년간 총소득 대비 총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비율을 정해주는 게 DSR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성을 알아보기 전에 DTI 규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DTI도 DSR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D가 뭐냐면 대비입니다. T는 투예요. I는 인컴이에요. 그 뎁 투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인컴이 소득이죠. 소득에 있어서의 어떤 빚, 약간 비율적으로 나오잖아요. 비례적으로 이렇게 비율식으로, 그죠?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 있죠. 이런 금융대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DSR은요, 금융대출 플러스 알파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로 카드론도 들어가고요. 그 자동차 대출 들어가고 자동차 할부도 있죠. 학자금 대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빚을 다 포함시켜서 나의 채무를 관리하는 게 바로 DSR입니다. 사실 DSR은요, 2016년도 금융위원회가 대출 심사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와서 굉장히 쓰임새 있게 쓰여지려고 정부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대출을 옥죄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정부는 하나는 상승하는 부동산 기류에 매수세가 휩쓸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건전한 채무 관리가 가능하다, 국민들의, 그죠? DSR을 도입하면요, 소득별로 빌릴 수 있는 돈의 금액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적용되는 DSR 비중은 제1금융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거든요. 그럼 DSR 40%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만큼은 제가 정말 쉬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연소득이에요. 그리고 DSR이 40%라는 건 내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돼요. 예를 들어 1억이 내 소득이다, 1년 동안. 그렇다면 40% 하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너는 연봉이 1억이면 거기에 40%인 4천만 원만 1년 동안 갚는 원리금의 총액으로 사용해라 이겁니다. 최대가 40%니까 그 이하로 사용해라. 이렇게 정부가 딱 선을 그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DSR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번 변경이 돼요. 그게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1단계로 더 현행보다는, 그러니까 1단계로 과거보다는 더 강화된 그런 DSR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 규제 지역에 주택이 있다. 근데 주택의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한다.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DSR 40%를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대출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것도 업계에서는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대로 가면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좀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일찍 앞당겨 온 겁니다. 앞당겨서 내년 1월 달에 2단계가 실행이 되고요. 내년 7월 달에 다시 3단계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월 26일 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22년도 1월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든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의 규정을 그대로 아는 채로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40% 규제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대상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1단계에서는 전 규제 지역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2단계는 없었어요. 전 지역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번 그거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단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또 됩니다. 사실은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좀 기간을 갖고 분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그랬다가 빨리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22년도 7월 달에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더합니다. 1단계 현행의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든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이거는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는 대신에 기본적인 대출액이 확 줄어들면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DSR 규정 그걸 적용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건 집값이 굉장히 폭등한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했을 때 DSR 규정 40%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1금융권을 규제를 딱 합니다, 정부가. 그러면 그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풍선 효과처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금융권을 옥죄면 필요한 수요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도 규제를 하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상 이전에는 DSR 적용됐어요. 적용됐는데 차주 단위로 해서 60%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강화가 돼서 10%를 마이너스 시켜요. 그래서 50%, DSR 50%로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 기준도 정부가 좀 강화시킨 기준으로 적용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기라는 건 뭐냐? 대출을 받은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1년마다 갚는 원리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업계에서 썼던 만기는 최장 만기라고 그래서 맥시멈 잡아놓고 그걸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바뀌는 만기는 평균 만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연수에서는 만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균 만기를 만들어서 그걸 적용시키겠다. 그럼 10년짜리가 최장 만기였으면 보통 평균 만기로 바뀌면 한 7년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7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7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의 양이 10년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크게 돈 빌리면 고가주택에 손도 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핫한 주택을 사기도 하니까 크게 빌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을 접할 때 기본 대전제를 빚져서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실수요자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살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소득은 괜찮아. 그러니까 충분히 원리금 갚을 수 있어. 그런데 DSR에 걸려서 내가 만족하는 집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집을 가는 것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DSR 규정까지 나오면서 주택과 관련한 거의 모든 대출에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산층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부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좀 헷갈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7개의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 두세 개는 굉장히 의미 있는 Q&A예요. 첫 번째, Q.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다른 대출은 아예 막히고 초과분은 반납해야 하나? 지금 빌린 돈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억 원 초과돼서 DSR 40%에 딱 걸린다. 넘어간다. 그럼 넘어가는 부분은 반납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다행히도요, 이런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것들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적으로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어떤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대출액을 같이 평가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소급 적용되나? 기존에 있는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기존 대출의 내용이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변경이 있으면은 신규 대출로 보고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Q입니다. 신용 대출을 이미 2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내년 이후 연장만 해도 DSR 규제 대상인가요? 연장이라는 개념은 보통 만기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만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대출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그리고 재약정하는 경우, 그리고 대환, 그리고 채무 인수가 벌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대출로 보고 적용시키겠다 이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Q. 지난달 4억 원짜리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년 후에 입주할 때 DSR 규제로 잔금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까 걱정이다. 뭔가 분양이 나왔을 때 최고 중요한 날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이전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적용된 규제만 적용받으시면 돼요.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긴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서 카드론을 여러 카드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DSR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는 얼마나 깎이나. 그 카드론 같은 게 나오면은 좀 제2금융권 아니겠습니까? 60%에서 50%로 내년부터는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받는 경우에는 이제 50%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 질문입니다. 요거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정부가 앞으로 전세 대출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2년 만기로 전세 대출을 2억 원 빌릴 경우에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나?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분할 상환은 뭐냐면 이자만 내고 있지 말라 이거지. 원금을 일부 내라는 게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분 아니면 이게 쉽겠습니까? 매수세를 좀 꺾이게 하자라는 뜻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 서민층과 젊은층이 원금까지도 갚아야 되면 내가 부담할 월 페이먼이 너무 높아질 수 있잖아.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플 바에는 월세로 가자 해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의 가속화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려움도 저는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큐예요. 주택담보대출 실제 얼마나 줄어드냐. 신용대출 4천만 원이 있는 가운데 규제 지역에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한다면 현재까지는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변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2억 7,500만 원 줄어든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아세요. 1억 가까이도 줄어들 수 있구나. 또 1억 이상도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소득에 맞게 꼭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을 좀 하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DSR의 사실 뭐 근본적인 목적은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주가 되는 것은 개인 채무 관리다. 오늘 DSR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정의도 드렸고 좀 쉽게 정의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걸 들으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영상을 한 2-3번 정도 보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